자, 첫 번째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라는 것은 뭘 보냐? 우리가 유리식을 봤잖아. 유리식을 통해서 여기서 y는 fx가 있을 때 fx가 유리식의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 것을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옆에서 그림을 벤델 그림 보면 알겠지만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들어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여기로 배워야 될 건 그냥 다항함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분수함수. 그렇지? 분수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즉 x라는 것이 x라는 정의역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리함수를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언제? 중3.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것을 배웠을 거야. 저기 언제부터 다녔죠? 몰라. 저만 선생님과 자, 엄청난 추억이 나는 지한 월등 10년 아니야. 친구가 되겠는데. 정비례하고 반비례라는 것이 있는데 정비례는 y는 ax가 되는 거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되는 거야. 또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놓고 생각을 해주게 돼.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얘를 기본형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일단 정의역부터 x부터 확인해볼까? 정의역. 자, 정의역 x. 자, x가 0이면 돼야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x인데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뭐라고 해주냐면 바로 나타내주게 된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양쪽에 그려지게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려지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3, 4. a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것이 바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더니 얘가 지금 y축과도 만나질 않아. 그렇지? 예. 그래서 치역의 범위를 보면 치역도 마찬가지로 y는 0이 아닌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x축이라는 요선과 y축이라는 요선 두 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x축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면 y축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y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주냐면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 두 개가 뭘로 만나냐면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나게 돼. 그런 양쪽으로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해주냐면 이것을 우리는 모양을 보고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얘를 보고 직각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이 직각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 이루냐면 얘는 점근선끼리 직각을 이루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뭐야? 이 점근선은 뭐가 돼? x는 0, y축과 y는 0, x축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자, 얘가 기본형이라고 했어. 기본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원점, 즉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무엇이냐? 점근선의 교점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점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것을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y는 자 x-p 분의 k라고 쓰자. a 말고 자 그다음 플러스 q라고 놓게 된다면 얘를 무엇을 이동을 시켜주냐면 점근선을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점근선이 여기 있잖아. x를 기준으로 x는 0의 점근선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점근선도 x축 방향이 몇만큼?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정도에 p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에 관련된 것도 y가 0의 점근선이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y가 얼만큼?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정근선의 교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Q가 바로 뭐냐면 기준이 되는 점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갑니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일반형이 만들어지는데 일반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해서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인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뭐 일단 표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 해주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는 a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이야.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부터 어떻게 해준다? 그래프가 멀어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게 된 것이었어.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 y는 x분의 k라는 것은 기본형이지? 기본형에 대해 정근선의 교점은 0,0 원점이야. 알겠지? 이해가지?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x축 방향이 몇만큼 이동했냐? a만큼 이동했다. 그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식이 바로 뭐냐면 y는 x-2분의 2x-3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정근선의 교점이 0,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의 정근선의 교점은 a는 a, b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즉 x는 a가 되는 거고 y는 b가 바로 정근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형으로 표현된 것을 통해서는 자 정근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y는 x-2 분의 자 2로 묶어주면 본거랑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x-2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x-2 분의 1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있는 식처럼 똑같은 평행 이동하게 되면 k의 값은 절대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 k는 1이 돼야 되고 자 x축 방향으로 몇만큼? 2만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a, 얘가 바로 b.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k는 그래서 얼마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자, 대칭은 뭐가 존재하느냐? 대칭축이 몇 개 존재하냐면 2개가 존재하게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대칭점이 몇 개 존재하면 1개가 존재를 하게 돼. 알겠지? 이때 대칭축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기본형일 때는 무엇이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대칭점은 0,0이 되는 거지. 그런데 표준형에서는 자 y는 x-p분의 k의 플러스 q 형태의 꼴이 될 경우에는 이때는 대칭축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래서 y-q는 플러스 마이너스 x-p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칭점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되냐면 p, q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대칭축과 대칭점이 있지만은 얘가 바로 뭐가 해주냐면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럼 한번 보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칭점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지금 현재 뭐만 물어보는 거야? y는 x 플러스 a하고 y는 bx 플러스 c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대칭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어떻게 주느냐면,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자, 3x 플러스 2가 되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대칭 축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를 뭘 바꿔주면, 자,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묶어서 얼마가 되겠어? 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원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플러스 6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대칭 축의 교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자, 대칭 축의 교점을 지나 얘가 대칭점이라고 얘기했어. 자, 대칭 축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는 y-3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3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유리함수의 식.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주느냐?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면 쟤를 지금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얼마나 내가 계산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정근선을 먼저 확인해볼까? 정근선은 어떻게 돼? x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여기 보면 x는 마이너스 3이 정근선이고 x는 2가 정근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3분의 k의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 몇을 지나? 마이너스 2,0을 지나지. 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은 자 k의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x 플러스 2, 3, 6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3, a는 2, b는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어? 자, 뭐 간단하지? 어려운 형태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구할 때는 먼저 정근선의 교점이 x축방향, y축방향 평이동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근선의 교점 먼저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네?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는 x분의 x-1이라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두 번을 합성을 한 것을 f의 제곱이라고 쓰자. 알겠지? 여기다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f의 세제곱이라고 쓰게 되고, 알겠지? 그래서 합성을 할 때마다 합성을 몇 개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 x에 1002에 300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해서 내가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되냐면 f의 1001의 fx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즉 뭐가 되는 거냐면 합성을 몇 번 해줘야 되냐면 1001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지? 자, 근데 이걸 1001번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될까? 그건 아니고 얘를 어떤 식으로 합성을 몇 번 하다 보면 예를 들어 k번 합성을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x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항등함수인데 자 그렇다니 얘는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f의 k의 x, f의 k 있으면 뭐를 나타내면 i라는 항등함수를 의미하게 된다. 알겠지? 그런데 어떤 함수들 간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항등함수로 합성을 해보면 합성을 하나 말하니까. 그래서 항등함수에 대한 합성은 지워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fx라는 주어진 유리함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몇 번을 합성을 해야 항등함수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fx는 x분의 x-1이고 f의 제곱 x. 자, 두 번 합성하는 거지? 두 번 합성은 여기다 x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분의 x-1 분의 x분의 x-1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일단 분모수형태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확실하게 하나의 분수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x분의 x-1 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일단 얘하고 얘는 두 개 없어지게 되고 얘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f의 세제곱 x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x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1에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주게 되면 x분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그 다음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x가 돼야 돼. 자, 두 개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분의 1이 되겠다. 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f의 4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4는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x분의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x분의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다. 도대체 몇 번 하고 잘못 계산했나? 쭉쭉 나가네. 5의 x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쟤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x분의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x분의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x 마이너스 1. 자, 얘 두 개 없어지고 없어지지? 그러면 뭘 내가 저기서 잘못 계산했구나. 자, 어디서 잘못 계산했어? 여기 잘못 계산했구나. 한참 전에 잘못 계산했네?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저희 잘못 계산했는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x-1 분의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f3 x는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x분의 x-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줘야 되겠지? 통분해주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가 없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되냐면 x가 되겠다. 봤더니 세 번씩 해주면, 세 번씩 합성을 해주면 얼마가 되겠다? x니까 즉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겠다. 오케이? 그럼 세 번씩 해서 몇 묶음인지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f의 1001x는 자, f의 세제곱의 x를 몇 번 해주면 돼? 합성을? 333번 해주면 돼. 그 999잖아. 그 다음에 몇 번을 한 번 더 해주면 돼? f2x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001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f2x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f2x는 얼마야? x-1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렇기 때문에 f의 1001에 얼마라고 했어? 3003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0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합성을 여러 번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끝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고, 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줘? 이 역함수는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정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주면 돼? 일단 x는 해서 어떤 형태의 꼴로 뭐 해주게 되고 정리해주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정의역은 무엇이 되고 정의역은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은
정의역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두 개가 서로 바뀌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일반형일 때 fx는 자 이거 보자.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해서 일반형이 나와 있지? 근데 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여기는 요 대각선 두 개 c하고 d잖아. 이 두 개를 뭐 해주냐면 자리를 바꿔주고 자리 바꿈과 그 다음에 뭐냐면 부호 바꿈을 두 개를 진행을 해주면 돼. 그럼 그게 바로 역함수야. 즉 인버스 fx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ax-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냥 역함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보면 자, 한번 보자. 주어진 함수를 보면 어떻게 주면 되느냐? 일단 보면 이렇게 된 거지. f에 이것이 뭐냐면 x가 나와 있다. 그럼 항등함수가 됐다는 것은 의미하게 돼.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얘기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된다?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g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버스 fx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런데 fx가 얼마야? fx는 x-2 분의 3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주느냐? 요 두 개를 자리로 바꿔주고 부호를 바꿔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분모는 x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이 오고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오면 부호가 바뀌니까 2가 돼서 2x 플러스 1 요렇게 gx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간단하지? 자,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분의 x 플러스 3. 자, 이것의 그래프가 y는 뭐랑 만나지 않는다? kx 플러스 1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정확히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지? 그래서 x분의 3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자. 어떻게 되면 0. 일단 x는 0인 게 정근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x는 1인 정근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3은 플러스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느냐면 여기 있는 y절편 2니까 2를 지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됐어? 기울기가 1이면 만나? 기울기가 0이면 k가 0이면 일단 그 정근선 자체가 되니까 만나질 않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만나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지.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렇기 때문에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하지?